안녕하세요. 주식맘사TV입니다. 5월 1일 일요일 주말 아침인데요. 다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자, 오늘은 4월 마지막 거래일이었죠. 4월 29일 금요일 종목 리뷰와 함께 다음 주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새벽 열린 미국장 나스닥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3.68% 상승이 나왔고요. 자, 금요일장 미국의 반등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하지만 금요일 장 시작 전 미국 나스닥 선물이 좋지 않았죠. 장 마감 후에 애플을 비롯한 마이크로소프트 시간의 가격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나스닥 선물이 1% 내외로 빠졌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 날 나스닥이 3% 정도 상승한 것에 비하면 이 상승 추세를 해치지 않는 범위로 나스닥이 하락할 걸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토요일 새벽 마감한 미국장 나스닥이 4.17% 하락이 나왔습니다. 나스닥이 장대 음봉을 만들면서 이렇게 신저가를 갱신하는 굉장히 나쁜 그래프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열리는 미국장 이제는 나스닥 주봉 차트를 보시면요, 나스닥의 저점이 12,000포인트 초반대 이 자리까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저점 12,500포인트가 이렇게 붕괴가 되었기 때문에, 자, 극단적인 경우에는 11,000포인트 이 자리까지 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악재의 내용들이 금리 인상이라는 그런 대전제, 누구나가 다 아는 악재, 이런 가운데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11,000포인트 이 자리까지는 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점을 찍더라도 12,000포인트 이 자리에서 터닝을 하지 않을까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600포인트겠죠. 우리나라 코스피는 미리 이렇게 반등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미국장이 저점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장도 다음 주 내에 다시 2,600포인트 초반대에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우리나라 장이 2600선 초반에 왔을 때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되는지 이번에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하나하나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식량 관련주들입니다. 자, 지난주 식량 관련주들 이렇게 하락 조정을 보였습니다. 제가 지난주 식량 관련주들을 이야기할 때 하락을 이용한 이제는 폭을 먹는 그런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식량 관련주의 대장이죠. 한일사료 이런 애들 10일 이동평균선 이하로 이렇게 살짝 밀리면서 더 이상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 이런 높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건 조금 위험한 것 같고요. 이런 애들이 11선을 이렇게 살짝 무너뜨렸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첫 번째 21선과 맞닿을 때 그때 한번 기술적 반등 노려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고려산업 이런 애들을 11선 터치하는 이런 순간에 기술적 반등 저가 매매 해가지고 기술적 반등 노려볼 수 있다는 겁니다. 팜스토리 역시 마찬가지죠. 얘네는 다른 사료주, 그러니까 한일사료나 고려산업보다 상대적으로 덜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5일선에서 멈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애들은 첫 번째 11선과 타치하는 부분 이런 자리에서 저점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지난 금요일 날 시간의 가격에서 대주산업이 이렇게 상한가를 갔습니다. 대주산업이 특별한 이유로 상한가를 간 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대주산업 단기가열 완화장치에 묶여 있었죠. 지난 목요일까지 단기가열 완화장치로 이렇게 3일간 30분간 거래가 되다가 지난 금요일날 단기가열 완화장치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 놓고 뜬금없이 이렇게 시간의 가격에서 상한가를 간 건 얘네 차트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움직인 애들이 있었죠. 자, 스탄주 GS글로벌입니다. GS글로벌도 지난 목요일날 단기가열 완화장치가 해제가 되면서 해제가 되는 날은 이렇게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목요일은 종가가 9%까지 이렇게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날 움직였다라는 거죠. 그 다음날 금요일날 고가가 22%까지 이렇게 상승하는, 그러니까 3일간 단기가열 완화장치 해제를 노리고 매수했던 단타들이 그 다음날 이렇게 오르지 못하니까 다 빠져나갔다는 거죠. 그와 함께 가격 하락이 일어나고 그 다음날 얘네들이 쳐올렸다는 겁니다. 그런 GS 글로벌 이런 모습을 보고
지난 목요일까지 이렇게 단기 가열 완화 장치에 묶여 있었던 대주 산업이 이렇게 하루 쉬었다가 시간의 가격에 상한가를 간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쨌든 뭐 다음 주도 이런 식량 관련 테마, 사료주, 파업류 관련주, 그리고 뭐 비료주 이런 애들은 계속 이렇게 관찰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도심 항공교통 관련주들입니다. 자, 지난주에 도심 항공교통 관련주들이 윤석열 인수위 관련 테마죠. 지난주에 이렇게 한번 슈팅을 해주었다가 지금 고점에서 이렇게 쉬어가는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5월 10일이 윤석열 취임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심 항공교통 플라잉카 관련주들 다음 주에 한 4, 5일 정도 이렇게 고가놀이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2차 랠리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도 테마주로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원전 관련주인데요. 자, 원전 관련주들도 뭐 여전히 이렇게 추세가 살아있죠.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여전히 추세가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자리죠. 이번 하락장에 이런 11,000원 이런 자리 뭐 지켜줄 수 있는지 여부 계속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로봇 관련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휴림 로봇이죠. 이 휴림 로봇 뭐 지금 고가놀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 고가를 지켜줄 수 있는지 여부 중요하겠고요. 자, 이 고가를 계속 이렇게 지켜줄 수 있다면 쉬어갔다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3차 랠리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고점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이런 애들은 다시 이런 2250원 이런 자리 이런 저점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휴림노보 2600원 이 자리 뭐 지켜주면서 가는지 아니면 이 자리 무너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테마주가 아닌 기관 외국인이 매수 관여하는 우량주들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지난주처럼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2600대 초반에 왔을 때 관심을 가져볼 만한 이런 2차전지 소재주들 LNF 가격 하락이 온다면 이런 애들은 메리트가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은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크게 많이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2차전지 소재주들 시장이 저점에 왔을 때 매수 괜찮아 보이고요. PCB 관련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심텍 이런 애들 뭐 괜찮아 보이고요. 뭐 이런 애들 뭐 이런 자리에 잡는 게 아니라 시장이 2600대 초반에 왔을 때 이런 애들 가격 하락이 온다면 매수가 가능하다는 거죠. 뭐 대덕전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음은 쌍용차 인수 관련 KG그룹주들입니다. 쌍용차 인수 관련 일정을 보시면요. 자, 예비실사 마감일이 5월 4일입니다. 3일 남았고요. 그 다음 일정이 중요합니다. 이 5월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는 우선 매수자 선정이죠. 우선 매수자로 선정되면 우선 매수자 선정된 기업 외에는 뭐 게임 오버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매수자 선정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중순에 열리는 이 우선 매수자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현재 쌍용차 인수에 가장 가능성이 많은 이 KG그룹 같은 경우에는 우선 매수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처럼 이렇게 고가에서 하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이 KG그룹, 특히 KG스틸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의 하단 이런 자리에 오면 관심을 기울여 봐야 할 것 같고요. 박스권 하단 22,000원 이 자리 다음 주에 지켜줄 수 있는지 여부 계속 지켜줄 수 있다면 이런 자리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자리 매수했다가 이렇게 박스권의 상단 이런 자리에 오면 매도하는 전략 괜찮아 보이고요. 뭐 종가상 이렇게 윗꼬리를 먹는 이런 양봉이 나온다면 충분히 또 종가 오버나이트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신기주인데요. 지금 신기주 가운데 차트 모양 그리고 수급이 가장 좋은 종목이 이 풍원정밀입니다. 풍원정밀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이렇게 고점 부분에서 이렇게 놀고 있고요. 지난주에 기간 수급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이런 자리죠. 뭐 이런 21,500원 이런 5일 이동 평균선 이 자리가 무너지는지 아니면 지켜줄 수 있는지 여부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이 자리가 만약에 지켜진다면 이런 자리에서 선침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이런 자리 선침해 놓으면
얘네들이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신고가 갱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 풍원정밀 유심히 관찰해 봐야 될 신규 상장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내일부터 5월달 첫 거래일이 시작됩니다. 5월달에도 여러분들 준비 잘 하셔서 큰 성과, 큰 수익 거두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